피로회복제, 약은 학업 등을 이유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 마셔보았을 만한 피로회복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카스입니다. 나온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편의점, 약국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료 중 하나인데요. 최초의 바카스는 1961년 당의정 형태의 바카스 정이었는데요. 이 제품은 알약 형태였기 때문에 상온에서 코팅이 녹는 등 문제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여 1962년 앰플 형태의 바카스 앰플이 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앰플 형태는 주사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개선해서 1963년 현재와 같은 드링크 형태인 바카스 D가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1967년 출시 4년 만에 동아제약을 제약회사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였습니다. 그런 바카스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976년 보건사회부에서 광고로 인해 약의 오남용이 심해진다는 것을 이유로 모든 자양강장 드링크류의 광고를 금지한 것인데요. 이때 대량 생산, 대량 광고, 대량 판매, 3M 전략을 펼치고 있던 동아제약과 바카스에 있어서 이 일은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에 발생한 사카린 파동 역시 바카스에게 있어 큰 시련으로 다가왔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카린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바카스는 사카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를 찾아내어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대중 광고가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매출이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3년 의약품 광고 금지가 전면 해제되었고, 동아제약은 다시금 대량 광고 전략 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대성공해서 바카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카스는 출시 이후 오랫동안 경쟁자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1963년 경쟁사인 영진약품에서 경쟁 제품인 구론산을 내놓은 적도 있었지만 바카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2001년 광동제약의 비타 500이 출시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비타 500은 출시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2005년에서 2006년에는 바카스의 매출액을 거의 따라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바카스의 매출은 감소했죠. 2010년 이후로는 레드불, 핫식스 등 에너지 드링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새로운 음료들은 바카스의 위치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바카스는 일반 의약품으로 취급되어 약국에서만 판매되었는데 2011년부터 의약 외품으로 취급되면서 동아제약은 약국용으로는 바카스 더블을, 일반용으로는 바카스 포르테를 판매하여 이원화 전략을 구사했고, 이 전략은 성공해서 에너지 드링크의 성장에도 바카스 매출 역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카스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바카스를 만드는 동아제약에 투자하면 되는 것일까요? 바카스의 제조사는 동아제약이지만 현재 동아제약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아닙니다. 2013년 3월 1일 인적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동아소시오홀딩스를 출범했고, 그 아래 사업회사로 전문 의약품을 담당하는 동아ST와 일반 의약품을 담당하는 동아제약으로 분할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지주사인 동아소시오홀딩스와 전문 의약품을 담당하는 동아ST 두 개 회사입니다. 지주사인 동아소시홀딩스는 주요 계열사로 동아ST, 동아제약, ST팜, 동아오츠카, 용마로지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아ST는 전문의약품, 동아제약은 일반의약품, 동아오츠카는 음료 관련, 용마로지스는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동아소시홀딩스의 매출을 살펴보면 동아제약 등 제약 부분의 매출이 물류, 포장용기, 기타, 지주사 매출보다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카스가 동아소시오홀딩스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라는 점입니다.
동아소시홀딩스의 매출을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분기 바카스는 446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동아소시홀딩스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IMF 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현재까지 바카스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1,300억 원대의 매출에서 매년 판매량을 늘리던 바카스는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2001년 출시된 광동제약의 비타 500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2009년을 기점으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을 위해 꾸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요. 동아제약은 바카스로부터의 현금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 것이죠.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바카스의 매출의 계절성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분기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날씨가 더워지는 2분기와 3분기에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날씨가 추운 1분기와 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 전형적인 여름 음료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카스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동아소시홀딩스에 투자한다면 시기상으로 2분기나 3분기보다는 1분기나 4분기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선행 투자 아이디어인 것이죠. 이상으로 일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머니스테이션이었습니다. 머니스테이션은 투자자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